공감대 형성도 잘 안 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일반인들과 약간은 감정선이 다르다. 네가 감히 내 권위에 생활비 분담이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오히려 더 만족하시는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생활비를 얼마씩 분담하기로 했는데 이제 한쪽이 점점 이제 생활비를 안 주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생활비만 공동 통장에 넣고 각자가 얼만큼을 모았는지를 모르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나중에 혹시나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를 하더라도 기여도가 인정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런 점은 미리 유의를 하시고 이 공통의 생활비를 어떻게 잘 공평하게 분담을 하는지를 미리 잘 정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비만 공통으로 모으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쌍방이 오케이를 했을 때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 못하고 각자 모은 거는 각자 가지고 그냥 헤어져라 라는 게 판례의 태도더라고요. 앞으로 재산분할이 빠진 이혼 소송도 많아지지 않을까. 공감대 형성도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입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일반인들과 약간은 감정선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점점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생기고 다른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불거져서 이혼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타인의 그 감정이 이럴 거다라고 잘 예측을 못 하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힘들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랬어? 이게 아니라 약간 나는 오늘 이런 일 했어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다든지 뭔가 이렇게 주고받아지지 않는다? 마음이? 감정이? 처음부터 그런 분들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식으면서 더 그렇게 된 건지 약간 저도 의문이기는 한데 일단 한쪽이 이혼 결심을 하게 되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감되지 못하는,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뭔가 딱히 잘못했다고는 못하겠지만 저 사람과 나는 뭔가 더 이상 한 배를 탄 느낌이 아니야. 이럴 때 이제 성격 차이로 이혼을 원하시는데 성격 차이로 솔직히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기는 쉽지가 않고 그건 보통 이제 협의이혼 사유라고 안내를 드리고 상대방 분과 잘 이제 얘기를 해보셔서 한쪽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 테니까 협의로 이혼을 진행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저는 안내를 드립니다. 주로 이혼하시는 사유들이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외도, 가정폭력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성격 차이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대부분 협의 이혼으로 가셔야 되고 외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그 외도를 저지른 귀책 사유가 있는 이제 유책 배우자가 그래 나도 이혼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인 배우자도 이렇게 해서는 나는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의외로 협의가 순식간에 되는 경우들도 있고 피해자 배우자 쪽에서 이제 네가 이렇게 외도를 했으니까 내가 못 참겠다.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도 더 많이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혼소송 청구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외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협의가 빨리 되는 경우 아니면 이제 소송으로 반반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송으로밖에는 갈 수가 없는 게 이제 이혼하자라는 얘기를 피해자 쪽에서 하면 더 가정폭력이 심해져요. 네가 감히 내 권위에 네가 먼저 어떻게 나에게 이혼이라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해서 그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해서 되게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혼을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제 여성 긴급전화 이런 데나 경찰서를 통해서 오히려 경찰 신고한 다음에 경찰서를 통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신 다음에 그런 이제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 소송을 준비를 하셔서 이제 소송으로 이혼을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해서 거의 재산 분할을 할 대상 재산이 거의 없을 때는 협의로
많이 끝나기도 하고 재산이 어느 정도 한쪽이라도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이 또 어느 정도 쌓였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같이 산 기간이 길다고 갑자기 경제적 무책임인 유책 배우자 쪽에서 네 재산의 50%를 내놔 이렇게 어이없는 주장을 또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협의가 불성립하고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약간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혼 사유, 여러 가지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혼 사유 중에 대부분은 잘못한 쪽에서 유책 배우자가 상황이라든지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나머지 한쪽의 배우자의 삶이 같이 망가지거나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에게 과연 어느 정도의 개선 의지와 강한 노력의 의지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혼을 고민해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